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트럼프 본인 역시 일기 집권 시절 내내 의회의 탄핵 공세와 소송전에 시달렸고 2기 출범 이후에도 또다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을 직접 겪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남 일처럼 보지 않고 오히려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분명히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고 저는 윤 대통령을 존경한다. 대통령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간과한 부분들,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잘 표명했다. 한국의 이런 노력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깨어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미일 3자 협력도 가능했다고 답했다. 이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히 외교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같은 싸움을 겪어본 동지 그리고 존중해야 할 지도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이 어떤 성격인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 공정한 재판은 요원하고 구속의 필요성은 무너졌으며 절차적 하자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석방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다. 첫째,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리가 지연되고 판사 교체와 재판부 구성마저 정치적 고려에 휘둘린다면 그것이 어찌 독립된 사법부의 행태라 할 수 있겠는가.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장소이지 권력의 의지를 관철하는 연장이 아니다. 둘째, 구속 필요성은 이미 소멸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상 도주 우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주요 증거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구속만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정치의 신호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국민이 보기에도 이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보복일 뿐이다. 셋째, 절차의 하자는 치명적이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한 전례가 있듯이 법원의 계산 착오와 절차 위반은 무리한 구속의 민낯을 드러냈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구속은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의 계속된 수감은 구속이 아니라 인신구금이라 불러야 옳다. 그럼에도 재판부와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시간 끌기에 매달린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는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독약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공동체 전체에 돌아온다. 법원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공정성도 필요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구속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특정인의 운명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된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부정선거 저지르는 자가 국민의 뜻과 다르게 부정선거 저지른 지도자가 뽑히게 되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부정선거 문제는 국가의 존립 유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 척결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은 단 하나입니다. 법치에 탈을 쓴 정치 그리고 선거의 붕괴는 곧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 필요성 없는 구속, 절차마저 흔들리는 사법 시스템,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 앞에 평등과 공정한 사법을 지켜낼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복권될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무너진 절차와 흔들린 법리를 바로 세우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0분간 전화한 사실도 한미일보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인기를 보내고 그다음 원전 타격 등을 계획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요건 충족을 위한 상황 조성을 위해서 모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란 준비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란 준비 행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이 건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당연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란 준비 행위를 별도로 떼서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기소한 것은 이주기소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 직접 말씀하십니다. 당시 트럼프 당선자랑 10분 정도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통화를 하시는 과정에 오물풍선 얘기가 나와서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이고 북한이 화생방 도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내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대청소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 윤석열 대통령은 복권될 것이며 이것은 절대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 공산당 CCP의 대청소 즉 해체입니다. 미국의 당면 과제는 단순히 한국의 민주당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목표이자 최종 목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완전 해체와 아시아 내 반미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미합 중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이미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21세기의 결정적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 경쟁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국 고유의 국가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아시아는 이미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 해상로와 공급망이 이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영내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도 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미국의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를 단호히 대응하고 약탈적인 국가주도 경제 전략에 맞설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대청소 작업을 수행할 신뢰할 수 있는 클리너가 필요합니다. 맹의 기준으로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우선 보게 됩니다.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은 친중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미중 등거리 외교에 실패, 중국 과신자로 트럼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일까요? 트럼프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유일하게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대청소의 적임자,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이미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연일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의 핵심인 스마트매틱을 만들어 계속 독재를 이어갔으며 베네수엘라 기술로 확대된 도미니언 시스템은 미국으로 들어가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한국 중앙선관위의 미루스 시스템즈는 하드웨어적 통로 역할을 했으며 선관위의 A웹은 국제적 부정선거 길라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누가 밝혀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애국자들인 기업과 패트릭 번과 전 CIA 요원 게리였습니다. 패트릭 번은 사자에 8천만 달러를 투입해 부정선거 핵심 인물들을 포섭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고 게리는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개발자 12명을 포섭해 미국으로의 망명을 유도했습니다. 당시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게리가 FBI에 보여주자 FBI는 배신했으며 게리 당신 이 증거를 공개하면 죽는다, 도망쳐라라며 증거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게리는 해외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폭로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세르비아 급습작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타켓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선거 조작의 허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서버기지였습니다. 이 작전에는 주한미군 사이버 사령부 전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터넷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 원격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원격 조작을 통해 건물의 냉각팬을 차단했고 결과 선거 조작 서버가 멜트다운 즉 서버를 전자적으로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선 당일 조작이 완전히 불능되었으며 현장에서 부정선거 중국인 요원 5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한국 주한미군 사령관과 관련자들과 화상 축하 회의에서 당신들이 해냈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고 미군 사령관과 관련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의 말하라고의 경고 1700만 건의 부정선거 데이터의 대반전도 일어났습니다. 수지 와일스는 미국 공화당 정치인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 공동의장을 지낸 미국의 정치의 거물입니다. 미대선 전 그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 강조하자 수지 와일스는 계속 부정하다가 그러면 일론 머스크에 맡겨보자고 제안합니다. 머스크는 말하라고까지 가기 귀찮으니 자료를 대용량 USB로 보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700만 건의 부정선거 데이터를 본인의 AI 그록을 통해 데이터 딥러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깜짝 놀라 바로 전용기를 타고 말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미스터 트럼프, 이대로 가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국이 끝장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재 27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을 투입하여 부정선거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24년 1월 20일 미 대통령 취임식 전 윤석열 대통령은 A4 용지 2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부정선거와 국가안보 관련 공동의 적, 선거조작 네트워크에 대한 결정적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트럼프에게 전달합니다.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 축하 사절로 파견된 측근은 그 자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트럼프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침묵은 현재 전략적 침묵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고보안 등급,
탑시크릿 사항이기에 성급한 공개는 한미연합 작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시그널 혹은 내부 첩자를 걸러내기 위한 배수진입니다. 기득권과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윤 대통령은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F킬러로는 바퀴벌레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화염방사기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보낸 문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만이 정권과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 때 선관위를 수사하려 했던 이유인 선거조작, 전세계 선거조작 카르텔의 진상이 드러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잠을 못 잔다는 이재명이 잠을 더 못 이룰 만한 이슈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미국 FBI 국장 국제 부정선거 압도적 증거 확보, 한국 A웹 지목의 파장. 2020년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었죠. 그때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되었다. 이렇게 꾸준히 외쳐왔는데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FBI 국장이 국제선거 조작 카르텔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고, 선거 조작은 가짜 신분증과 투표용지 제작, 배포 실무일 조작이라고 발표하면서 캐나다, 한국, 브라질 등등 100개국이 같은 방법으로 선거가 조작되었고, 특정 정치 세력의 집권을 돕기 위해 사용된 공산주의 추진 청사진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설립한 국제선거기구인 A웹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FBI 요원들이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선거센터에 거의 12시간 동안 남아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2020 대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빼내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선거센터를 압수수색했어요.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압수수색 영장 들고 찾아와 그곳을 바삐 드나드는 FBI 요원들. 2020 미국 대선 관련 자료들, 2020년 미국 대선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관위 압수수색 못합니다. 선관위가 대법원이랑 한몸이라 영장 발부 자체를 안 해줘요. 쉽게 얘기하면은 민주당 선관위가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내리면서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당시 수사를 요청했어요. 2023년 당시 폴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헌거대책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지난해 검찰의 공소 철회로 종결. 결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다음에 수사에 들어갔고,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는 조작된 선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곧 기소가 될 것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선거에 장난친 사람들을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선관위 급한 FBI 미국은 진짜합니다. 조지아주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막판 역전극으로 기록된 곳. 바이든 전 대통령이 1만 1천 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부정선거가 있었다 주장해왔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미국 민주당 진영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피부색만 다르지 참 한국이랑 똑같죠. 좌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트럼프도 그렇고 윤가놈도 그렇고 지들이 당선됐는데 왜 부정선거라고 말함. 당선된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임. 이렇게 말하는 좌파들 정말 많은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조작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20 미 대선 선거 조작을 수사하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이 있냐면요. 뭐가 큰 거냐 이걸 말씀드리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에 리트윗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 조작과 관련된 방송이고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미 2020 대선 당시의 개표 결과 조작을 하려고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영국과 홍콩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 중에 당당히 이름을 적은 게 대한민국 성남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 개입한 나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국제선거 조작 카르텔에 의해 조작이 되었는데 그 선거 결과를 사이버 공격으로 관여한 나라 중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IP는 성남시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미루시스템즈 미국 대선 선거 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라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루시스템즈가 뭐냐?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미루시스템즈는 A웹과 손을 잡고 전 세계 전자투표기를 수출한 나라예요. 그냥 한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선거 조작 카르텔의 중심이 대한민국인데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라고 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거 조작의 중심입니다. 협력 당시에 윤 대통령께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는데 그거 유튜버 보고 음모론에 빠졌다면서 언론들이 비아냥댔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취부하지 마시고 많이 취재하십시오. 2020년 미국 선거도 이제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2020년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한국하고도 관련이 생긴 게 나올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알고 계셨던 일, 어쩌면 계획하셨던 일이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모론이라고 취급했던 언론들도 음모론이라고 취급했던 유튜버들도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 웃고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미국 FBI가 움직였고 조지아주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2020년 미국 대선 조작 수사가 국제 카르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거론하며 선관위를 수사하려 했던 이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극우 유튜버에 속았다고 조롱했죠. 하지만 지금은 누가 웃고 누가 떨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말로만 경고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트럼프에게 보냈던 그 자료를 이제 공개하십시오. 디데이는 과연 언제일까요? 나무를 심는 4월 초순 청명한식, 시나리오는 그동안 골맞던 환부, 부정선거, 간첩단이 터져나오는 시기, 대청소는 썩은 고름이 터지고 새로운 살이 돋는 국가적 정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각성,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윤석열 복권 시나리오는 살아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윤석열 하나뿐입니다. 중국 공산당 해체라는 거대한 숙제를 수행할 파트너, 지금의 위기는 반전을 위한 웅크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윤석열 군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허접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를 단호히 대응하고 약탈적인 국가 주도 경제 전략에 맞설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반도 대청소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 윤석열 대통령은 복권될 것이며 이것은 절대 음모론이 아닙니다.